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맡고 있는 이현석이라 그럽니다. 오늘 전체 4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기에너지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 요금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고 또 주요한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이야기들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실은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우리 집에까지 오는지 사실 배울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문제, 환경 문제 얘기함에 있어서 사실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전기 뭐 다 아실 겁니다. 한자로 쓰면은 구름 운자가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구름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 번개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요. 16세기 와서야 전기하고 자기가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19세기부터 진행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인 프랭클린이 했던 실험인데요. 전기,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기가 이제 번개 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전기하고 똑같은 거냐? 한 번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을 띄워가지고 이 실제로 번개를 이렇게 연줄을 통해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실험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저는 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프랭클린의 실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번개와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전기가 같은 건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동물학자인 갈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구리 뒷다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 뒷다리에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해 보았더니 죽어 있는 개구리임에도 불구하고 뒷다리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더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신호들은 전기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18세기에 와서야 이제 좀 알게 되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전기 같은 것들을 할 때 같은 종류의 플러스 극은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은 땡겨주고 이런 것들도 이 즈음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에디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구를 개발하고 발전기와 전류 시스템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 에디슨은 전구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즈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전구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실용적인 전구를 개발한 사람인 거죠. 최근 들어선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주목을 받습니다. 원래 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디슨은 직류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교류, 우리 플러그를 끼우는 220V가 교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류와 교류가 이 에디슨이 살던 시대 때부터 기술적으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대부분의 전기는 교류 전기를 현재 쓰고 있고요. 다만 우리 뭐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가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컴퓨터도 내부가 작동하는 것들은 교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고 직류로 작동을 합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멀리 보내는, 송전하고 배전하는 것은 전부 다 교류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의 경우에는 많은 가전제품들이 아직도 직류 시스템을 쓰고 있다. 이게 오랫동안 서로 간에 경쟁을 해왔고요. 최근 혹시 저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디슨 시대에 테슬라와 에디슨이 서로 이제 경쟁했었던 내용을 가지고도 나와 있는, 사실 전기의 역사에서는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접두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전기에 대해서 접할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힘들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전류가 얼마고 전압이 얼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단위들이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접두어를 붙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킬로 같은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죠. 킬로미터. 1미터가 1000개 있으면 1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K자를 붙이고요.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것들은 요즘 컴퓨터에 보면은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이런 단위로 해서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단위들을 쓰게 됩니다.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외우시지 않더라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구나, 그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고 앞으로 얘기들을 풀어가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조금 사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번 더 훑어본다는 의미고요.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전력량. 이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전력하고 전력량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기의 용량이라든가 또는 각각의 가전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전격 용량 같은 것들을 표현할 겁니다. 전압은 일단 두 지점 사이에 있는 전하의 차이입니다. 1.5V, 3V 또는 집에서 쓰는 220V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뜻인 거죠. 전류는 그 사이에 흐르는 전하의 양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만큼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숫자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힘인 거죠. 힘, 파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력이 이 발전기에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기의 용량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력, 와트의 단위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발전기가 1시간 돌면 1시간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겠죠. 2시간 돌면 2시간만큼 생산할 것이고요. 거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전력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전기 요금을 책정할 때는 집에 얼마만큼의 전력량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집집마다 보면 전기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가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와트입니다. 이거는 발전기의 용량 내지는 이제 가전제품의 용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우리 옆에 보면 전구가 있습니다. 100와트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이 100와트라는 것은 한 번에 쓰는 전력의 양이, 그러니까 전력이 100와트 정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 저 옆에는 조그마한 꼬마 전구가 있네요. 25와트짜리입니다. 그러면은 100와트하고 25와트하고는 4배의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작은 거죠. 25와트짜리 전구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훨씬 더 작은 발전기를 갖고 있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100와트짜리를 얘는 1시간을 썼고요. 쟤는 25와트짜리를 4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내는 전기 요금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낼 때는 단순하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에어컨이 집에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요, 에어컨을 돌리지 않으면 전기 요금을 안 내겠죠? 예, 그럴 겁니다. 반면 아무리 작은 가전제품을 있더라도 하루 종일 그 가전제품을 돌린다면 그거만큼 전기요금을 낼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제품, 가전제품이 갖고 있는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될 전기요금, 그리고 이제 전력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어쨌든 같은 양의 전력 양을 이제 사용한다. 다만 얘는 용량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100와트짜리 전구를 켜려면 그 용량에 맞는 만큼의 발전기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통계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최근 몇 년간 이제 발전기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수력, 그리고 기력, 복합, 원자력, 신재생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 단위를 보시면은 메가와트라고 써 있습니다.
메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이라는 뜻인 거죠. 와트가 100만이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양에서는 제일 밑에 수력부터 기력, 복합, 뭐 이렇게 저기 연두색으로 있는 원자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은 그 발전기가 실제로 생산한 전기의 양, 전력의 양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신재생 부분이 이쪽에는 좀 많고 저쪽에는 약간 작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아시는 것처럼 해가 안 떠 있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겠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동안에만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발전기에 비해서는 실제 용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통 우리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돌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조금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발전소마다 갖고 있는 특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발전, 송전, 배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인근에 조그마한 이제 조그마한 디젤 발전기 같은 것들 행사 때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큰 규모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막바로 그 인근에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멀리 있는 대도시까지 다 송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전탑이라고 불리는 큰 탑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근처에 보면 많이 보이죠?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을 보고 송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기를 보낼 때는 그냥 생산한 전기를 그대로 보내게 되면 중간에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제일 왼쪽에 보여주시는 발전소에서는 대략 22,900V 정도의 전압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보내게 되면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76만 5,000V, 765kV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이죠. 그래서 76만 5,000V 또는 34만 5,000V로 전압을 승합합니다. 왜 승합을 하느냐? 우리 수도꼭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도꼭지 끝을 막아서 압력을 높여주면 수돗물이 더 멀리 나가죠. 손실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멀리 보낼 때는 이렇게 압력을 높게 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2,000V짜리로 전기를 생산하지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승합을 해서 송전선로를 거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몇만 볼트짜리를 집에서 쓸 수는 없겠죠. 너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전압을 다시 낮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전소 이렇게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 위에 흐르는 전기가 22,000V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봇대 옆에 달려있는 저기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쓰는 220V로 다시 낮춰져서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 근처 전봇대 쪽을 보고서는 배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이것을 합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으로서 시스템으로서 전력계통 이렇게 부릅니다. 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고요. 발전소 뒤에 보면 이렇게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변압 시설하고 송전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전국에 이렇게 그 송전 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34만 5,000V고요. 굵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76만 V짜리 초고압 송전 선로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건설될 예정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쪽 서쪽에 당진, 보령, 태안 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잔뜩 모여 있고요. 동해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울진의 핵발전소가 현재 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새로 짓고 있는 삼척, 동해, 강릉 쪽에 민자 형태로 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남해 쪽에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 그리고 부산 옆에 고리, 고리, 신고리까지 있는 핵발전소가 있고요. 밑으로 또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시게 되면 전남 영광에 역시 핵발전소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전기가 이제 송전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전력 시스템은 저렇게 해안선을 중심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서 대도시 내지는 공장 지역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 집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전봇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봇대에 있는 전기가 지하로 내려가서 아파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길에 보시면 저렇게 네모난 상자로 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과거에는 전봇대 위에 달려있던 그 변압기가 지하로 지중화되게 되면은 지하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저렇게 툭 튀어나와서 있습니다. 과거에 그 위에 달려있던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22,900볼트를 220볼트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그런 이제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꺼비 집이 있고요. 위에 뭐 보시면은 과거에는 저런 식의 이제 그 전력 양계를 많이 이제 사용들을 했고요. 최근에는 저것도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이게 다양한 형태의 전봇대들이 있는데, 저 전봇대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 지나가는 것이 전기가 실제 흘러가는 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변압기가 연결돼서 우리 집 근처로 가게 되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선들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한전에서 전봇대를 빌려서 케이블 TV라든가 또는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인터넷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게 되는 전기를 활용하는 그 전봇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가전제품들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이제 이 가전제품의 이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TV나 냉장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마다 뒤에 다 써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저거는 이제 저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전격 소비 전력이 1050W다 이렇게 나오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TV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30 와트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알고 있게 되면은 현재 이 순간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전기의 총량이 얼마인지 다 더해 보면 됩니다. 우리 뭐 전구에도 보면 다 저런 식으로 용량이 다 쓰여져 있고요. 거기 곱하기 사용하는 시간을 합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집에서 실제 사용한 총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망이 될 텐데요. 이거는 2020년 6월 15일 현재 실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새벽 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녹색 선이 지금 그 6월 8일 선이고, 이제 붉은색 선이 6월 15일 날 올라가는 선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오전 내내 전기를 사용하다가 12시가 되면 한번 뚝 꺾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 중간에 점심시간에 불을 끄고 뭐 이렇게 잠시 쉬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잠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쭉 올라갔다가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이클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 소비에 따라서 하루 종일 전력 소비는 매우 많이 변화하고요. 저 변화에 맞춰서 발전소들의 용량, 현재 돌아가는 양을 키거나 끄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첫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전기를 쓰고 있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형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